제가 쓰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 시즌2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형식은 소설의 형식을 살짝 넣었습니다. 1장 검은 바다. 바다는 색을 잃고 있었다. 밤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수평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파도는 방향을 잃었고 바람은 목적 없이 밀어붙였다. 물과 공기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 작은 목선 하나가 위로 돌렸다가 곧장 아래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순간마다 나무는 울었고 그 울음은 파도에 삼켜졌다. 양진이는 배에 매달려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배에 남아있는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었다. 이미 배라고 부르기엔 파손이 심했다. 가판은 찢겼고 옆구리는 뜯겨 있었다.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구멍 사이로 물이 들이쳤다. 들이친 물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팔에는 낡은 헝겊이 감겨 있었다. 헝겊의 매듭은 단단했다. 너무 단단해서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감각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녀는 매듭을 풀 생각을 하지 않았다. 풀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떨어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다. 파도가 배를 들어 올렸다. 하늘이 가까워졌다가 곧바로 멀어졌다. 번개가 잠깐 바다를 밝혔다. 그 찰나에 보인 것은 물과 물 사이에 끼인 나무 조각, 그리고 그 위에 매달린 사람의 형태였다. 얼굴은 보이지조차 않았다. 머리칼은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숨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파도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이 시작되면 몸이 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훈련에서 배운 것은 단순했다. 몸을 먼저 살리고 생각은 나중에 하라는 것. 하지만 훈련은 언제나 땅 위에서 끝났다. 바다 위에서의 훈련은 없었다. 바다는 규칙을 가르치지 않았다. 목선이 옆으로 기울었다. 물속으로 반쯤 잠겼다가 다시 튀어올랐다. 그때 그녀의 팔에 묶인 헝겊이 물을 머금었다. 무게가 늘었다. 팔이 아래로 끌려갔다. 어깨가 비틀렸다. 통증이 왔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소리는 의미가 없었다. 바람이 소리를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이름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개념. 지금 이 바다에서 이름은 필요 없었다. 이름은 부르면 대답이 돌아올 때 의미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이름도 필요 없었다. 시간의 감각이 흐려졌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파도의 반복만이 시간을 대신했다. 들렸다가 떨어지고 또 들렸다가 떨어지는 일. 그 반복 속에서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깨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번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것은 물과 어둠뿐이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눈을 떠는 데에도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힘은 아껴야 했다. 언제 쓰게 될지 모르지만 아껴야 했다. 그 순간 배가 크게 흔들렸다. 충격은 이전과 달랐다. 파도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파도가 아니라 배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젖혀졌다. 헝겊이 더 쪼여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에 힘을 주었다. 이미 감각이 사라진 팔이었다. 그래도 힘을 주었다. 힘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들어갔다고 믿고 싶은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멀리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바람 소리와 다른 별의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아주 멀리서. 파도와 파도 사이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것이 실제인지 착각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은 힘을 소모했다. 다시 번개가 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다를 밝혔다. 그 순간 수평선 근처에 어렴풋한 형체가 보였다.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선.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파도와 다른 규칙을 가진 존재라는 것만 느꼈다. 그녀의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의식이 흐려졌다. 몸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벼워지는 순간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오므렸다. 헝겊 속으로 손톱이 파고들었다. 통증이 아주 멀리서 느껴졌다. 그 통증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남았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어두워졌다. 수평선은 여전히 없었고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작은 목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을 아는 이는 아직 없었다. 이 바다 위에서 구조와 부시착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선택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